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유가 꿈입니다. 생존 그 자체가 매일의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가 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입니다. 그 길에는 배신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쪽 끝, 양강도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한 소녀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따뜻함보다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을 우리는 연미라고 부르겠습니다. 13살의 연미에게 매일 아침은 같은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 위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그 시기, 식량 배급은 끊겼고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떠돌았습니다. 연미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난방은 사치였고 밤이면 가족들이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연미는 자주 병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학교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연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 그 말에는 절망과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남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연미의 가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는 선택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강을 건널 날짜를 정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연미는 매일 밤 두려움과 기대 사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깊은 밤, 달도 없는 어둠 속에서 가족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조금의 돈,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의지뿐이었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연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얼음이 깔린 강 위로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연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걸어. 그렇게 가족은 강 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음이 깨질까봐, 순찰대에 발각될까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몇 시간처럼 느껴진 그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가족은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연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연미의 가족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했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환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이었죠.
그래서 탈북자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연미의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친절해 보였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었고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미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품평하듯 바라보았고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연미의 어머니는 딸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어린 연미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더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연미의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어머니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먼저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팔린 돈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미는 어머니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연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아. 꼭 살아남아. 그 장면은 13살 소녀의 눈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간 후 연미는 다른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중국의 외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가정의 며느리로 팔렸습니다. 13살 아이가. 그 집에서 연미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때렸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녀가 느낀 무력감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중국 경찰에게 가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미는 참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연미는 성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연미에게 접근했고 도망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미는 망설였습니다. 이전에도 약속을 믿었다가 배신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탈북자들도 그의 도움으로 탈출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연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를 향해 도전하기로. 탈출은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준비했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 연미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후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를 거쳐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길. 그 과정에서 연미는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마주했습니다. 체포될 뻔한 적도 있었고 다시 팔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살아남아.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미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2살이 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구나. 하지만 또다시 그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먼 곳에 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연미는 기뻤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리, 공포 없이 잠들 수 있는 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새터민이라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일정 기간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연미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서 연미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문화, 법률,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뇌당했을 것이라거나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연민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고 한국의 업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면접에서는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우리 회사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연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민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고 대학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업 격차는 컸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중국에서의 세월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연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연습하기 위해 뉴스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연민은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불편해했고 숨기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연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속한 걸까? 어느 날 연민은 한 대학교에서 열린 탈북자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인권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활동가가 연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모릅니다. 당신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연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시 그 상처를 들추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연미는 결정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연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한 것은 작은 인권단체의 모임에서였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굶주림, 강을 건너던 그날 밤, 어머니의 희생,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함께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사람들은 연미에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연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후 연미는 더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회, 시민단체. 그녀의 증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연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침착하게, 더 명확하게.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연미의 증언은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나요? 연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견뎌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제 이야기를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미의 활동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권 단체들이 그녀를 초청했고 그녀는 해외에서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그녀는 침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끔찍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국제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미의 활동에는 위험도 따랐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녀 같은 탈북자 증언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비난했습니다. 때때로 협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더 많은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참석자가 연미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연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섭죠.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가 전할까요? 저는 운이 좋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그들을 위해 말할 차례입니다. 연미의 활동은 단순히 증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새로 도착한 탈북자들에게 정착을 돕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차별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탈북 여성이 연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겪었고 한국에 도착했지만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미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 말은 그 여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미에게도 자신의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두만강과 압록강. 그곳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하지만 많은 이들이 잡혀서 송환되거나 도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넌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입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위험한 여정,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의 차별과 편견. 통계는 차갑지만 현실을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후 약 3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했다고 추정됩니다. 그중 한국에 정착한 사람은 약 3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중국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일부는 이미 송환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있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의 60% 이상이 인신매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팔려가거나 유흥업소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폭력과 착취를 당하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중국 경찰에 신고하면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법적 신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연미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단체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가능한 한 도움을 주려 노력합니다. 브로커들과 협력해서 탈출 경로를 마련하고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오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도 크고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연미와 그녀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늘렸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중국인들을 처벌하고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그래서 탈북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시도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연민은 이런 현실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립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도 연민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단지 다른 체제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연미의 이런 노력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탈북자 지원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은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입니다. 연미는 이제 30이 넘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거의 20년이 되어갑니다. 그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중국 어딘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 그 후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연미는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연미는 꿈을 꿉니다. 어머니와 재회하는 꿈. 어머니를 안고 우는 꿈.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하는 꿈. 엄마, 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어머니는 없고 그녀는 혼자입니다. 그래도 연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최근 연미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입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연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도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미는 믿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변화는 가능하다고. 오늘도 연미는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강연 준비를 하고 탈북자들을 만나고 지원 활동을 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미의 이야기는 픽션이 아닙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이고 동료이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자유가 여전히 꿈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